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권고사항입니다. 안성 서울 간 직행버스 운행노선 개선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시외 직행버스 노선은 안성 터미널을 출발해서 남안성 IC를 거쳐 양재, 강남, 남부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1일 6회를 운행 중에 있고, 안성터미널을 출발해서 안성 시내권을 거쳐서 공도, 준풍림 아파트를 거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55회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38회로 감축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터미널 출발해서 안성 시내 공도를 거쳐 남부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1일 55회 운행에서 28회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외 직행버스 감축 운행으로 인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현재 노선에 대한 개편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대중교통 계획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연가스 저상버스 1개 노선에 5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인 노선은 안성터미널을 출발해서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저상버스 차량 구입비는 일반 차량의 2배 가격인 약 2억 원으로 일반 차량보다 정비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운수회사에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운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수는 총 18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는 하가천 3거리, 농심 앞 5거리, 소내리 4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중면 방초리 4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서울 안성 서울 간 운행 중인 시외 직행버스의 시내 중심지 정차 증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종합터미널로 안성 종합터미널 가사동으로 이전 이후 시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시내 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우리 시에서는 시외 직행버스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시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차 구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사업은 긴급차량 운호신호체계 구축의 2개 사업으로
그중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2월에 사업 완료되었고, 속도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및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외곽지역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에 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곽지역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와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상가 화재와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관내 PC방, 고시원, 실내 체육시설 등 총 425개 사업장 중 74개 사업장에 대해서 황색 교통안전 표지 및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단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용도는 순찰차 운영비와 교통봉사자 피복 구입비, 식대비로 2020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520만 원을 지원하여 5월 말 기준으로 1,645만 3,36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 어머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교통봉사자 피복 구입비와 식대, 그리고 캠페인 활동 홍보사은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2020년도에는 75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으로 하여 업무협력 MOU를 2020년도 7월 17일에 광주시와 용인시와 함께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22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용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심사를 받아 총 사업비 22억 중 설계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 중에 설계 완료하고 22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중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20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22년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공도 용두리 271번지의 부지면적 4,528제곱미터, 연면적 1,158제곱미터의 공도 버스 정류소를 2015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회로 6회가 실시됐고 택시정책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주정차 과태료 심의 조정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주정차 과태료 심의 조정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의원 명단은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 시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13건에 대해 545만 6천 원, 시책 추진비로 7건에 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까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16건에 76만 1천 원, 시책 추진비로 2건에 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집단민원은 원활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금산동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민원으로 현재 토지보상공사 실시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상정가 주민들이 제기한 중앙로 400번 길 재건사 커피집 인근 상정가의 불법 주정차 금지 요청은 금년 5월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교통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진정민원 및 불허가 반려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불허가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개인택시 면허 허가 신청 사항으로 총 12명이 신청하여 4명에게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하고 불합격한 8명에 대하여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의 자동차 관리 등록사업 인허가 민원에 대해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한 보완 지시를 하였고 보완 사항을 이행하여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에 대하여 운영 개선 지원금 등 총 16개 사안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0년도에는 75억 1,008만 9천 원, 2021년 4월 기준으로 38억 1,06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는 운수업체인 경일여객에 대하여 고용장려 지원금 등 3개 사안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2020년도에는 3억 8,231만 3천 원,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1억 2,67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2건에 4,295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19건에 4,075만 원을 징수하였고 21년도 4월 기준으로는 74건에 1,360만 원을 부과하여 24건에 74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 사유는 모두 차고지의 밤샘 주차가 되겠습니다. 미징수건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 과징금 부과,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학생마을 통학버스, 화물자동차 등 총 4,226대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180억 3,628만 8천 원을, 21년도
4월 기준으로 57억 7,36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만 578건에 11억 4만 5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만 7,999건에 9억 3,697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1,283건에 2억 2,59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028건에 1억 6,792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조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먼저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2020년도에 3,285건에 4억 1,90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520건에 2억 4,10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889건에 7,97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603건에 3,508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974건에 5억 7,80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681건에 1억 7,14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1,152건에 1억 4,07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596건, 569건에 3,02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상자에게 사정통지기간 내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 20%를 경감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고 미납 시에는 독촉장 통보 후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며 5건의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조 방치 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05건을 접수해서 65건을 처리하였고 21년도 4월 기준으로 64건을 접수해서 현재 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30일의 기간 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안내문을 방수하고 미행 시에는 강제 처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압류 및 체납 차량의 증가로 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안성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하고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4개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1년도에는 아양택지지구 4주차장에 28면, 공도저류지 주차장, 그리고 22년도에는 금산동 주차장을 준공하여 총 259면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내리주차장 48면과 석정동 주차장 32면을 준공하여 80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신규 공용주차장의 위탁 여부와 기존 공용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 관련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4월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82대,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84대, 총 166대의 불법 단속 카메라가 설치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2대와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7억 3,837만 8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2개소,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3개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1년도에는 22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 등 설치 사업 등 1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규모 회전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현재 회전교차로는 총 18개소가 설치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대덕면 소내리 사거리와 농심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곡면 성원삼거리의 교통선 및 신호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공도 구터미널 차선 분리대 설치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덕면 건지삼거리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좌회전 차선 확충과 신호등 이설로 교통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였고, 일중면 방초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도비 3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완료 후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8개 마을에 3만 181명이 이용하였고,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8,3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 사업인 공도 양재간 광역버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공도에서 양재간 광역버스를 21년도 4월 13일에 경기도에 건의하여 4월 30일에 경기도 노선 선정위원회에 통과를 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6월 중 노선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선 선정 시 노선 입찰 등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 중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자료 유교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주기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지택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사적이고요.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거 업무용역인데요. 우리 MOU 한 이후에 시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3개 시군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했고, 그 후에는 아마 용인시에서, 지금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우리 안성시가 이제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는 그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용인시가 주관이 돼서 아마 국토교통부에 가서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그게 다예요? 예, 제가 알거든요. 제가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강선 연장은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1년 30년 사업이에요. 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업이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MOU에 그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없어요. 용인이나 광주 같은 데 이미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근데 깜짝 놀라운 것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봤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요구안을 12개 역까지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성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뭐 원래는 용인까지 뭐 광주하고 용인을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안성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봐는 답답해요. 예전에 그 우리 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성은 절실함, 절박함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시가 이걸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하든 뭐 서명운동을 받든 이 적극적인 그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저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5월 20일자 용인 백군기 시장하고 우리 김보라 시장님하고 저 함께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5월 26일 날. 5월 20일. 5월 20일 날. 여기 나왔습니다. 평택 부발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의했대 둘이. 요거에 대해 좀 해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성 시민들은 평택 부발간 노선이 평택에서 공도를 경유해서 안성 시내를 경유해서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원삼은 있잖아요. 위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평택 부발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를 경유하는 것에 원만하게 협의했다는데 난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S자로 왔다가 안성 시내를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가는 거예요? 일단은 평택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부탁드려요. 원삼 SK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것에 합의했대요. 일단은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3차망에 그 포함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다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해서 그 조건으로다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삼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이 안 됐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후에 확정이 돼서 그게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가.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성시 시민들의 염원이라면요. 오랜 수건이 있대요. 철도망이. 그렇다 보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안이 나왔을 때 안성시 아까 말씀드린 추진 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런 게 나왔을 때 왜 나왔는지도 보고요. 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성 시민들 그냥 깜깜이에요. 그냥 과장님이나 시장님 다니면서 다 정치하면 끝. 언론에 보도되면 끝. 이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철도가 필요하다. 철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명확히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 이제 부서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고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 앞으로 백년대교를 철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팀을 꾸려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진한 거예요. 그냥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언론에 보는 내용이 있으면요. 언론 브리핑 내용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냈는가 원인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후퇴하고 후퇴하고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스워요.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게 뭐 대외적으로 넓게 시민들한테는 홍보는 안 됐을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평택 과장님, 네. 요것은 있잖아요.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절박함, 절삼 요구하고 이게 밀어붙일 때 가능한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 노력으로 힘들다니까요. 더디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개인 택시 면허 관련해서 제가 2012년부터 요거 제가 계속 뭐 민원 업무도 제가 처리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물자동차 포함해서 그 지금 현재 민원 내고 지금 행심 접수한 그 양반 국민권익위로 지금 다 넣었잖아요. 그 접수를 양반이 그때 당시 2012년에 15번 할 때 사업용 포함 다 운전기 포함해서 15대 뽑는데 서열의 그 순위가 16위였어요. 예. 그래서 이 양반 오랫동안 벌써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사업용 자동차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됐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제 지침을 변호사는 자문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순위일 때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순을 우선을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는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수 쭉쭉쭉 그거 고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렵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또 민원을 발생했어요. 지금 국민권익위, 지금 행정심판. 나는 분명히 그 애고도 하고 또 협의도 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넣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돈 아니, 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그런 설명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 이제 조례를 받고 조례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어찌됐든 시청에서 어느 일부 집단의 혜택을 주기 한 건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면 네, 저희가 뭐- 공개합니까?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면을 아니,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청자 그거 말고요. 대수는 정해져 있고 예. 예, 신청자 수요는 많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대로 우리가 지금 8대가 나왔는데 하면 택시가 가질 수 있는 이게 7대고요. 버스 운전을 한 사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택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4대씩 나눈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에 그 지침 바꿀 때도 다르게 했어야 하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운전 경력 합산 그 순위는 택시의 1순위, 버스의 1순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신력을 가지고 해야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문 받으라고도 했고. 하여튼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좀 하세요. 우리가 규정을 바꾼다면 바꾸세요. 일단 그분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아니 그분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금 택시 그 노조도 많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그분처럼 그 화물 자동차 운전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차피 공부만 보니까 그 내용은 다 빠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추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안성시가 택시 뭐 더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자기 가정의 생계, 자기 일생에 달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일부 집단에게 너무 이끌려 가서는 안 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소신 원칙,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2018년도에 경기도 중공영제 시에서 수용 안 해가지고 좀 불발이 돼서 좀 오랫동안 또 다른 방향으로 이게 3년 동안 추진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공도 양재간 관련해서 뭐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그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꿋꿋이 좀 이게 일을 추진해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결정만 남아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신 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이.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삼족 그 택시부 예. 그 옆에 이전한 것 같은데. 택시부 예. 거기가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제 택시부를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요? 설치해달라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여러 차례 현장을 보고 이제 그게 아직 확정이 그 토지 예. 위치를 선정이 안 돼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그 택시가 쓸 수 있게끔 승강장 표시를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가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 토지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이제 우리 그 LH하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잖아요. 예, 백호.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가 그걸 조성하면서 좀 주변 여건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일단 임시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이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윤곽이 나오고 하면은 주민 의견을 주민들이 이제 토지도 이렇게 좀 알선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치를. 그래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적절한 곳에 택시 승강장을 좀 확정해서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공영 주차장 이렇게 관리 이제 위탁 현황을 보면은 예. 이제 윤애리 분이 이렇게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 개인입니까? 개인? 제가 네. 알기로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예. 근데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각장애인 단체가 네. 맡고 있는 게 일부 있고, 네. 그다음에 개인이 와서 입찰 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조례가 우리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뭐 한테 주라는 이런 조례가 이게 없었나요? 그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네. 주차장 관리 조례 지금 있어서 그 조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민간인도 그냥 막 저기 근데 해버린 거예요, 그때?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례 그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로 하고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해줬는데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도 경험만 있으면 이제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완화를 이번 조례에 담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난 장애인 쪽으로만 이렇게 주는 조례인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봐서 하여간 그렇고 우리 부서 업무 추진부 보니까 그 김삼주에 몇 명 이렇게 썩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코로나 저기에 많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삭제를 해줘.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안 했는데 작년 거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돼 있고. 김삼주에 28명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8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예. 실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씩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해 안 사게 잘해주고 아까 이제 우리 황기태 의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택 안성 부발간 평택 이제 부발선. 우리 이제 고속철도지 고속철도. 예, 그렇습니다. 고속철도인데 우리 또 동부권에서는 죽산 일주기로 나가는 줄 알아. 근데 오늘 갑자기 보게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차 얘기했지만은 지금 난 아까 이제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어디에 용인 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면담했다는 것 같은데 난 처음 들었는데 가게 되는 저기가 뭐예요? SK19 가게 되면 이거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평택 부발선이 원래 삼차망에 이제 포함이 돼서 현재 이제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 경제성이 있어야지 그게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그 경제성을 찾다 보니까 원삼에 SK 하이닉스도 있고 또 이제
도발해서 원주간 노선이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모든 아니 그때는 돼 있었죠. 여기만 저기 지금 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타 신청할 당시에는 안 돼 네.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예.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가 끝나서 예.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BC가 안 나오는데 아니 저 짧게 해주세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일단 전망은 그 뭐라 그래? 과장님 생각에 한 인구. 인구까지는 모르고 한 140만 평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예.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또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아마 연결이 돼서 강릉까지 가는 그 노선을 지금 그래서 저는 추진될 경제성을 저 따지시는데 예. 우리 이제는 일단은 뭐죠 예타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인원을 얘기할까 이제 인구. 예. 그래서 많이 제가 이용하는 그렇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전 이게 저기 할 거 경제성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동북권에서는 반응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노선이라도 그걸 깔아놓자. 이 저 철도 노선. 왜냐면 지금 저기 우리 그 일죽에 저 이천하고 우리 경계선에 호국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호구원이 있습니다. 그 10만 기. 또 우리 저 유토피아 몇만 기요? 거기도 한 5만 기 돼요. 그 우성공원 뭐 거기도 또 얼추 만기 되고 그러면은 한 16만 기 지금 저 안장돼 있어 거기. 그러면은 그것도 인원으로 따지면은 에런 내가 보이는 하이닉스보다 인원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유도를 그것도 예타에 그렇게 얘기가 하면 되는 거지. 꼭 뭐 저기 저 하이닉스 정말로 이제 몇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지 모르지만 지금 그 정도에 있는 인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벌써. 10만 개에다가 뭐 저 5만 개에다가 만 개, 16만 개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기에 1년에 10명씩만 오면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먼저 우리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할 때도 내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뭐 돌아가신 분도 저 뭐 인원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거 따지면은 아마 경제활동 인구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건데 경제활동이랑 그 똑같은 거지 뭐. 일단- 어차피 그분들도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뭐 자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가니까 뭐 1년에 아니 저 우리 과장님도 뭐 저 산소에 가시잖아. 1년에 뭐 한 2번은 가시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따지면은 거기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아니 그냥 뭐 명절이고 뭐 이러면은 일죽 전체적이가 그냥 아주 주차장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저 과장님 그럼 그 명절 때 그 주차장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명절 때라 특별한 상황이고요. 일죽 죽산 그 일죽이 다 저 이천 그쪽이 다 그냥 주차장으로 그냥 다 움직이지 못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은 또 걸리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 혹시 이제 경선 저 느린 거 있잖아. 우리 전철 같은 거 예, 예. 그런 게 혹시 이제는 저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예 이제 깔아놨으니까 역만 하면은 그게 이제 다닐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원삼이 나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주 철도가 네. 연결이 되면 그 이제 가지 철선은 계속 글쎄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는 일단 저 주 철도가 완료가 돼야지 바라보는- 가능한 겁니다.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지 저쪽에 우리 네. 동북권에서 그걸 일찍 기대하고 또- 있는데 뭐 원삼이로 간다니까 난 또 일찍도 철로가 놔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16만 기가 지금 16만 명이 살고 계시는 거 거기 지금 일단 우리 안성 인구 뭐 아구 비슷해요 지금 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단 주철도를 놓는 걸 목적으로 해놓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연장 철도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아니 근데 합니다. 정말로 저 바른 정확한 코스는 네. 평택 안성 근리 저기 저 죽산 일죽이 돼가지고 부발 가는 게 제일 가까운 코스예요. 코스가 거기 이렇게 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 제일 가까운 게 거기지. 아까 또 뭐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잠시만 보자. 하여간 저 인구를 이제 대비해서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인구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좀 짧고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성원리 삼거리가 나옵니다. 성은이요. 예, 성원리 삼거리. 성원리 삼거리가 이제 오산리로 가고 안성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문리 쪽, 산화리 쪽 구간인데 거기가 삼거리에 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협소해서 이거를 좀 로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이렇게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예. 이걸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근래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과장님 퇴근하실 때 가보셨겠지만은, 그쪽이 그 동탄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특히 퇴근 시간에 상당히 그 정체가 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신호등까지 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쪽 산하리 쪽에 지금 현재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 물류단지 신청이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기서 만약에 그게 다 설치가 될 경우에는 그 많은 대형 차량이 주로 이제 성주리를 거쳐서 남사 쪽으로 이동하는 그 노선이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망한다고 일단은 그 사업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좀 그쪽에 좀 그 사업자로 하여금 토지도 매입하고 시설비도 좀 투자를 해서 왜 원인이 다 그 사업자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쪽이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올 위치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의 회전교차로는 제가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측으로부터 그 시설을 좀 설치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 앞으로 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거기 생겨가지고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택시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좀 많이 이용 실적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줄은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용자가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약간씩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행복택시가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교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 이제 대중교통, 버스나 뭐 이렇게 마을버스 예, 이런 그 이용률이 시골 마을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택시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 조건이요. 좀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 마을의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조건에만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만 맞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택시 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개 마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이제 버스 준 공영제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한 개 업체가 이제 운영권하고
그 노선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과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본연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시골 인구가 오지 인구가 또 계속 줄고 또 지금 현재 이 민영 버스 회사에서 들어가지 않는 노선은 사실 적자 노선이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을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렇게 민영 우리 회사에서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 미래를 볼 때는 그런 노선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 안성도 시골들이 산간 마을들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적자가 더 많이 날 거고 이게 우리 안성시에 나중에 어떤 큰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적자로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안성의 미래를 볼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이번 용역 진행 중에 검토를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행복택시 그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데만 지금은 운영을 하지만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또 이 버스하고 달리 이 행복택시는 굉장히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은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택시 준공영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그 노선에 투입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은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한 그 정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부발선에 대해서 이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지금- 부발선이요? 예, 평택 부발선이요. 평택 부발선은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입니다. 동서철도죠? 예, 동서철도라고 일명 동서철도라고 네. 명명하는데 일단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연결이 돼 있고 평택도 안중이 평택역이 생기고 평택까지 들어갈 테고 평택에서 안성까지는 철로가 없고 또 우리 안성에서 부발까지도 철로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노선이 연결이 되면 아마 2시간 20분대 이렇게 주파하는 경제적으로 생활권이 윤택해지는 철도 중에 한 곳이고 안성이 그 철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제2의 부흥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철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제 중앙부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향 파악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예타 통과가 그동안에 지지부진해졌는데 그러한 경제성에 있어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그거를 좀 전망을 밝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로다가 예타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여기에 좀 늦어져서 지금 7월 정도쯤이면 아마 예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예타 결정이 되면 이제 예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이제 그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기본 설계가 되고 실시 설계가 되고 예산 협의가 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권한을 다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경기도 철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돼서 안성의 철도가 하루빨리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선 변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노선 자체가 송탄역에서 출발을 해서 공도를 거쳐서 안성 시내를 거쳐서 죽산 일축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렇게 했고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예. 현재까지는 뭐 예타가 통과된 것도 없고 기본 설계가 진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지만은 예. 전에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때 그 노선이 대충 윤곽에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동부권의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하나지만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렇게 개통이 돼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공도역도 하나 증설을 하고 죽산이나 일축 쪽에 죽산역도 하나 이렇게 동부권역도 하나 이렇게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부권도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동부권의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예타나 경제성 이런 과정에서 이게 원삼 SK 쪽으로다가 이렇게 경제성 때문에 노선이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굉장히 또 동부권에서 잘못하면은 실망을 할 수가 있고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먼저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뭐 알리고 또 언론에서 알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부발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성을 윤택하게 하고 안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이런 철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철도가 생기면서 시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실망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노선에 대한 거는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동탄 청주간 이제 그 철도 계획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언론에 보도돼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안에 이제 반영이 됐고 네. 4차망의 확정은 아직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예. 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경광선이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서 사망 그 초안에는 빠져 있는 거죠. 네. 경강선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이거를 추가 우리 사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추가 사업으로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안성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부발선은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동탄 청주간은 지금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앞으로 이제 뭐 또 거기에는 또 예타도 남고 많은 또 이렇게 저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안성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강선 역시 우리 안성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동탄 청주간 철도보다는 이 경강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응이 조금 본의원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막 이것도 똑같이
뭐 서명 운동을 하든지 어떤 또 이렇게 용인이나 광주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철도도 우리 안성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성 미래 발전에 얼마나 큰 또 이렇게 좋겠습니까? 예. 이런 그 계획을 용인하고 광주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뭐 시민들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우리 안성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이 경강성도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초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예, 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일단 사실 확인만 할게요. 공도 양재간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이 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부정적이어서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도 양재간 버스. 네, 공모사업 선정 말씀이 있어서 이거 아니었나요? 제가 헷갈리나? 공도 양재간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공도 양재간요. 아, 그게요. 그 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국토부로 다 이관이 돼서 국토부에서 노선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안성 같은 경우는 교통 취약 지역으로 지금 저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경기도에서도 안성의 그 공도 양재간 그 광역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있지만 아마도 뭐 확신을 갖고 있고 또 그 날짜는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허가관제가 변경이 예, 된 거군요. 권한이 아, 국토부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해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최종 결정 그쪽에서 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 이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안 하시네요. 지금 행복택시 운행요 점점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그렇죠? 그래서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거리를 도보로 이용하거나, 일단 그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근데 지금 이거 마지막 4호를 갖고 점점점 계속 확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4호 갖고 적용을 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행 기준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신속하게 죄송합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신속하게 좀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백성운수 예산 지원을 보니까 2019년에 62억에서 지금 2020년 81억 원으로 지금 뛰었어요. 근데 예산 지원은 늘고, 근데 또 민원 내용을 보니까 민원 내용은 별로 줄지도 않고, 뭐 현실은 일단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원 중에서 가장 지금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무정차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CCTV나 뭐 이런 거, 아니, CCTV라 그러나요?
CCTV 확인 절차해 갖고 지금 행정 처리하거나 지금 그 수준인 거죠? 의원님 그것도 있고요. 네, 그 이제 그 차를 기다리는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가 또 네, 있고, 네. 또 폭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지금 승차자에게 알림 앱 지금 뭐야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알림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일단 좀 홍보하시고요. 예, 예. 지금 부연 설명하자면 지난번에도 친절 교육을 그 아트홀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백성원수 운수 종사자분들하고.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무정차나 폭언 이런 게 네.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백성원수 그 대표 측에 교육을 자체 교육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백성원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운행 결손금 산정 용역 여튼 매년 진행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의 그 재정 수입이나 운영비 그리고 안성시 예산 지원의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죠? 시민들을 알 방법도 없고요. 도대체 사실입니다. 도대체 백성 운수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여튼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시민 생활과는 뗄 수가 없는 어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 그 버스가 운행되기 위한 여튼 원가 산정이 됐든 그리고 실제 운영 교성이 얼마만큼 객관화된 수출이 되어져서 시가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운행 교성 산정 용역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나요? 글쎄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공요금이 됐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원가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좀 옳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지금 수립 중이죠. 지금 그 용역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내년 9월까지. 내년 9월까지인가요? 네. 내년 9월까지. 여튼 그 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질이 확보가 되려면 저는 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정해서 그 운영의 변화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관뿐만이 아니고 노사를 포함한 좀 그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서 노선 개편뿐만이 아니고 좀 운행 시간 그리고 교통 약자 또 실제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복지 문제 이런 좀 다양한 의제들이 좀 충분히 논의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네. 뭐 이 자리에서는 네.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 여튼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여튼 이번 뭐 용역뿐만이 아니고 저는 용역을 준공해서 이후에 여튼 대중교통과 관련한 여튼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을 해 나가실 때도 서울시나 이런 데는 뭐 시내버스 시민위원회 뭐 이런 조례도 있어요. 예. 다양한 여튼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중체계 기반을 조금 닦자는 의미인 건데 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의원님들이 철도, 뭐 대중교통, 그다음에 원형교차로, 그 시민들이 활동하는 교통수단과 도로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고, 그다음에 많은 이용하는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교통과에서는 이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철도 같은 부분에는 안성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이점을 생각해서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